자,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G7 네네, 정상회담에 갔다가 네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네, 네, 요 이야기 먼저 브리핑 듣고 시작을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이시바, 네. 일본 총리. 네, 일본 총리하고 지금, 전자회사 이름 같아서. 성함이 예. 참, 예, 예. 네, 나는 이시바 해갖고 욕한 네, 줄 알았어. 이거 뭐라고요? 예전에 아, 토시바가 있었죠? 네, 맞아, 토시바. 맞아. 도시바. 도시바가 있었지. 네, 네. 이시발인 줄 네, 알았구나. 아니, 뭐, 네, 왠지 이시바. 아니에요, 이거? 일본 총리 이시바 게시루 총리하고 네. 면담을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간단하게 일단 그 덕담을 나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양국 관계에서 화해의 무대를 윤석열 정부가 취했던 화해 무대를 이어갈지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금 관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 사실은 야당일 네. 때에 했던 발언들이 있단 네. 말이죠. 네, 그 혹시 맞습니다. 감독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사실 뭐 친일에 대한 건 입에 붙이고 살았었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특히나 뭐 네, 강제징용이라던가 뭐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떠다 바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네, 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한 내용도 네, 이제 이들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서 미래로 갈 수 있을까가 네,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진짜 요번에 이 뉴스를 보면서 네. 진짜 또 화가 나는 게 네. 이 사람들이 그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얼마나 그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갖고서는 그렇죠. 온갖 별 험한 소리를 다 해가면서 무슨 맞아요. 굴욕적이라는 둥 무슨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는 둥 별의별 말을 다 했었습니다. 저거 보세요. 그때 그 강제징용 배상은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그 일본 그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3자 재단에서 한국 재단에서 제3자 배상을 하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선의 대책이었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네, 네. 정말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간다는 맞아.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맞아. 그러면은요,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전범 기업, 그 일본 전범 기업들한테 배상금 받아내 보세요. 받아내 보시기 전에는 그거 그렇지. 삼전도의 굴욕이니까 네.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지 마시라고. 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정권을 잡으면 못할 거, 자기는 안 할 거. 그렇죠. 왜 그렇게 하라고 지랄 연병을 떨었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음.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다. 이게 일본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화가 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나 한일 관계에서 늘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일본 국민들이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네. 후쿠시마 문제예요. 네. 후쿠시마 아. 오염수와 그래, 관련돼서 그것도 이 있었다. 문제는 맞아요.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일본 수산물 수입해서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일본을 비하하고 네. 했던 발언은 사실 후쿠시마 그러네. 오염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여론이 네.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음, 주간 현대라는 걸 이게 그 음, 고단시아에서 나온 네네네. 사실 우익 잡지입니다. 뭐 네. 우익 잡지를 일단 전제를 하고 나도 6월 3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특집 기사를 냈는데 특집 기사의 제목이 반일 몬스터. 아. 그 이재명을 반일 몬스터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야. 기사의 내용이 계속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의 트럼프가 네. 마침내 대통령이 됐다 하면서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정치인이듯이 이재명도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으로 보인다라고 이재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너무 우익 잡지만 음. 소개하는데 우익 잡지는 원래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웨지라는 일본의 시사 온라인 잡지입니다. 물론 주간지도 나오지만 그 네네. 웨지에서 표현된 건 이거예요. 제2의 한국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워낙에 지금 그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날이 선 그런 입장만 표명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네. 한국 한반도에 굉장히 큰 어떤 위험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아, 제가 그렇구나. 그 기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도쿄신문과 함께 무슨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더군요. 네. 아유, 나는 되게 친일적이에요.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게 뭐 저 친일파 이런 친일이 아니라 일본의 되게 음.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네. 잘못 알려졌습니다. 뭐 이렇게 강변을 하는 인터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인터뷰에 속지 않는다. 일본 국민들은. 네, 예. 그렇죠. 그러네. 예, 예. 근데 아까 지금,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김진 이모님께서 주신 요 의견을 내가 작가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아까 지랄 연병이라고 하셨는데 육갑을 보태드리고 싶다. 요 얘기는 반부 육갑까지. 그렇죠. 요 얘기까지 제가 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맞아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나섰습니다. 제가 그때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했던 발언도 제가 찾아봤어요. 네네. 그때 이 사람이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2023년에 시작해서 2051년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전범으로 기록될 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협에 처하게 했다. 이렇게 했으면은요,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막을 수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없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은 피해 배상 받아내실 겁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두 분이서 동해 앞바다를 같이 쓰는 이웃이다 하고 TV에서 날마다 본다 득담은 나눴지만 네네. 지금 미국과 일본하고 한국 이 세 나라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동해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한미일 합동 군사 작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네. 대표가 굉장히 굴종 외교다. 그렇지. 일본 동북아 질서를 흐트린다 하면서 한미일 안보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어요. 네. 이것이 지금 들어와서 미국과 일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왔던 게 이제 쎄쎄 발언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안보에 대한 불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약간 좀 이 논점이 흐려질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방사능이 걱정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문제 삼지 말고,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본토를 건너야, 육지를 건너야 우리 남해로 옵니다. 네. 남해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저 알래스카로 가서 맞습니다. 저쪽 네. 그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를 그렇죠. 돌고 맞습니다. 도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거를 문제 삼지 말고 진짜 문제 삼아야 될 건 북한의 그렇죠. 방사능이에요. 맞아요. 북한은 지금 풍계리에서 계속 방사능 실험을 합니다. 원자 폭탄, 핵과 관련해서. 네네. 그런데 북한은 한 번도 그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풍계리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탈북을 하셨잖아요. 그 탈북민들이 지금 굉장히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그분들이 전하는 건 이게요. 풍계리 일대에 괴담이 돌고 있다. 어떤 괴담? 학문 없는 아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름 모를 질병이 돌고 있다. 네. 사실 그게 그렇구나. 오염수 때문이거든요. 네네. 안에 그 동굴에서 그 산 속에서 산 안에서 지금 핵 실험을 하고 북한이 그걸 얼마나 사실은 또 그걸 맞습니다. 뭐 제대로 그렇죠. 방어를 네.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그대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오염수 지하수로 오염시켜갖고 네. 풍계리 일대에 그런 기형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구나. 그런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네. 그 방사능과 관련된 핵 반대 시민단체들이 가장 첫 번째 경고를 주는 게 북한의 방사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공개하라.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의 1000만 배 위협적인 건 북한의 방사능이다. 라는 그러네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네. 사실 보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처럼 뭐 투명하게 뭐 과정이나 이런 거를 공개를 하겠습니까? 안 공개를 하죠. 안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거고, 사실 이 방사능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이 오염수도 아니고 거의 처리수에 가까운 건데, 이 해류가 이게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아마 해류 따라서 4, 5년 뒤에 우리나라로 도달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도 희석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직격으로 이제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격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이런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내로남불적인 그거는 항상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DNA. 생각합니다. 네, 예, DNA죠, 제가 늘 거의. 네. DNA라고 하잖아요. DNA. 그럼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네. 어떤 스탠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고 있죠? 독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당장 자기가 늘 주장했듯이 자기는 보수고 그다음에 중도라든지 이런 층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네.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도 위성락 실장의 지금 그 제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정상회담의 각국의 순서입니다. 네. 근데 미국 제일 먼저 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다음에 중국 할 줄 알았어요. 네. 중국을 전화할 걸. 근데 위성락 실장이 많이 말렸답니다. 네. 일본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음. 일본하고 중국을 했습니다. 이런 거로 비추어 볼 때 일단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좀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늘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저자는 퍼퓰리스트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국정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한일 관계 그냥 퍼퓰리스트예요. 그렇죠. 철학이 있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반일몰이를 할 겁니다. 아, 그렇지.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독도를 건드릴 겁니다. 음. 그건 아마 제일 먼저 해서 죽창 들고 나르샤 할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용하려고 독도를 늘 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 보면은 이 문제를 나중에 이용을 할 때 네. 문재인 전 그 정부 때 보면은 그 강경화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처럼 그런 분을 또 한 번 모셔가지고 다시 또 일본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진.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또 반일몰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외교가 하나의 국내에서 본인의 지지율을 뭐 끌어올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그렇죠. 있다는 건 이용하는 거죠. 너무 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네, 네. 과거에 우리 윤 정부가 있을 때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네. 했던 당시 짓은 대표로. 우리가 충분히 네. 비난하고 논란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국민을 화합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요번에 이제 미시다 총리하고 얘기했을 때 자유민주 진영의 동맹국으로 인식하며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시 한미일 협력을 정진하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로 갈 수 있는 멘트를 날렸어요. 네. 자, 네네. 그렇다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지금 지적은 우리가 하고 비난하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도 네. 우리가 지금 이재명 씨가 가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주문해 볼 거 있다 그러면 주문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외교에서 이재명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우리 기대하는 바도 한번 아, 얘기해 보는 것도 물론입니다. 제가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화가 나서 하는 얘기고 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부은을 못 참겠다고 하는 얘기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은 뭐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밝혀라고 촉구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럼-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국민들한테 반일 감정 부추겨가지고 인기 끌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 실용적인 국익을 우선한 외교 정책과 외교 라인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지요.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칠자거든요. 일본의 어떤 때까지 행태를 보면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어떤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의 문제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1965년 한일 그 교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당시에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뭐 3억 무상으로 3억, 2억 차관, 뭐 이런 어떤 돈으로서 전쟁과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들을 다 배상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일본은 항상 출발을 하고요. 우리는 그것은 일단 미락이 없고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제 사과 문제를 놓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 단체라든지 어떠한 그런 피해를 입었던 집단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만은 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협력해서 미국과 공고하게 안보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동북아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에 떳떳하게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서 미국과 일본과 더욱더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충고하고 네, 싶습니다. 충분히 뭐 포괄적으로 네.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또 우리가 네.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외쳤던 반성과 배상 문제, 네.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일단 한미일 관계,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한 방으로 모든 걸 딱 날려버렸는데 그렇죠. 그래도 다시 복귀하면 정말 잘한 점은 한미일 관계예요. 맞습니다. 왜 한미일 관계에 협력 관계,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가 엄청나게 박선원이 난리를 쳤지만 네. 김병주하고 협력 관계를 아주 지금까지의 어떠한 대통령들보다 최상위로 끌어올렸다. 이건 뭘 뜻하냐면 미국은 언제나 한일 관계 때문에 정말 인도태평양 전략이 늘 불안정했어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러면 또 틀어지고 어느 정도 완성됐다면 또 틀어지고 네. 그게 수십 년 동안 되풀이 되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안보 전략을 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한국 이 협력 관계의 당사자들이 모두 다 갈렸어요. 바이든도 갈렸고 그다음에 네. 뭐 윤석열 대통령 갈렸지만 그것을 파기하느냐 아니면 그걸 유지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아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걱정이 되는 건 그걸 파기할까 봐.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파기할까 봐 그게 걱정인데 이미 그 제3자 그러니까 펀드가 네, 네, 결성이 맞습니다. 되고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그 피해자들이 상당수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가고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되돌리고 싶어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이미 돈을 받아간 그런 피해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유지하는 척 할 겁니다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그렇죠. 얼굴을 바꿀지 모른다. 이게 네. 걱정이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음. 보충을 하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의 변동성을 가져온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갔지 않습니까? 네. G7이 지금 G9으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인데 우리가 G9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 반대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만 협조를 해주면 우리가 G9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G9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G9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자기한테 득이 되는지를 봤을 때는 저는 G9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내다봤습니다. 네. 그 예상도 좀 합리적이라는 자,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때 이재명은 야당 대표 시절에 네.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탓했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탓했습니다. 네. 조공, 항복식에 비유하면 피해자 권리와 국가 자존심을 희생했다고 비판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비판이 민주당에서 그 비판이 물러서서 그러니까 과거의 스탠스에서 물러서서 실용 외교로 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는 과거고 네. 그 전에 충분하게 서로가 음. 충분하게 사과도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할지 이재명이 이 문제를 또 거론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한 번 정도 짚어보는 것도 우리가 네. 저는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제국의 위안부라는 박유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위안부와 박유화 교수의 입장이 정확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하라,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일본은 여기 과거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일본의 입장도 알아보고 나야 그 다음에 미래로 갈 수 있는 화해가 열린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 이것이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마치 제국 위안부를 했던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을 모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그때 그래가지고 명예훼손 그 책은 또 뭐 책에 여러 삭제가 되고 이분한테 지금 그 피해 보상
그게 그 재판이 거진 10년 이상을 끌다가 작년에야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 제국의 위안부가 문제가 됐을 때 바로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박유하 교수를 비판하고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 대해서 비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고 내가 그건 틀린 거였다 하고 인정하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근데 그 책 안 드려보겠습니다. 읽어봤다에 한 표. 그렇죠. 안 읽어봤겠죠. 안 읽어봤다에 예, 한 그리고 표. 저는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이재명 정부는 그 실용을 앞세우면서 그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작 실용이라는 말 뒤에 그 어떠한 가치와 철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통령 본인이 과거 발언을 이제 뒤엎고도 매번 그랬잖아요. 진짜 그럴 줄 알았냐? 진짜인 줄 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괴이하게 해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결국에 봤을 땐 실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정치적인 그 유연성이라는 이름의 무책임한 변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보면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은 그 위안부 합의를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작 이제 본인의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조차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는 많은 생각이 들겠죠. 과거엔 그렇게 분명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정부가 과연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이제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생각을 들고요. 지금 질문이 그 네. 내용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실용이 이제 진정한 가치를 담은 실용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편의, 뭐 포퓰리즘, 그냥 보여주기 식인지 앞으로 이 기로에 놓여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이재명 정부가 이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금 안 어느 끄집- 정도 마무리가 네. 됐잖아요. 네네. 우리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진실화해재단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일부 이제 위안부들이 1억 개인당 1억 뭐 유족들은 몇 천만씩 거의 좀 받아갔고 네. 그다음에 강제징용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1인당 뭐 2억씩 해서 우리 제3자 펀드를 조성한 것에서 받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재명 정권에게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의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늘 카드로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들고요. 카드로 갖고 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를테면 일본이 늘 촉발하는 게 신사참배예요.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근데 신사참배는 늘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 총리가 총리의 공식적인 어떤 일정으로 가느냐, 네. 개인 자격으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어떤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증폭시켜서 반일몰이를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위안부 문제나 또는 그 강제징용 문제는 상당히 나아갔다. 그렇죠. 진전이 됐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윤미향이 네. 그 위안부 그렇죠. 그 기금이라든지 네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얼마나 추악했는지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반일몰이로 위안부 문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이전과 좀 다르다 인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전진해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가야지 퇴행을 하지 말자. 과거로 그렇지. 돌아가지 네, 말자. 맞아요. 예, 그런 걸 네, 당부하고 네. 싶은 거죠. 저희들 생각은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문제는 음. 조금 충분하게 우리가 미래, 지금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봤을 때는 좀 과거 굴종 외교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들추어서 그렇죠. 네. 실용 외교를 주창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감지해가지고 잘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오늘 이 정도만 짚어가고 네. 네. 또 다음에 또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실용 외교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펼쳐갈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네네.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네. 넬슨 만델라의 그 유명한 명언이 떠오릅니다. 좋습니다. 과거는 닫는 문이고 미래는 여는 여는 문이다. 문이다. 아, 좋은
근데 제가 댓글 중에 요거는 한번 여러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좀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서해에 중국이 섬 하나 짓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낼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다는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요거는 사실 미래로 가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선거 기간 계속 중에 지켜봐야 한번 되겠죠. 네네.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네. 그것은 불법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한번 낸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네. 있습니다. 요거는 네. 지켜볼 포인트인 것 네네. 같아요. 예, 예. 쉐쉐라고 안 할까요, 혹시? 네. 고맙다고? 네. 설마, 설마.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취재해보고 캠퍼 주변을 취재해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실용 외교 쪽에는 조금 기대해봐도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점을 뭐 음.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서 잠깐 짧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네. 나담. 나밤.